자, 전산세무 실습 3월 20일 4주차 우리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다가 잠시 쉬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회사는 급여를 지급을 했을 때 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쓸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비용도 지금 제조 부분,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급여 XXX. 자, 하나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거고요. 하나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요. 요렇게 급여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예수금 있잖아요. 자, 이 직원 부담분이 여기 지금 제조 부분과 플러스 관리 부분 총액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뭐 소득세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전부 다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예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급여 총 비용에서 예수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 보통 예금 금액을 누구한테 주죠? 그렇죠. 제조 부분과 관리 부분 직원들에게 송금을 해주는 스케줄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금과 그리고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과 대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그 예수금, 요거 잡아놓던 예수금 있죠? 이것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예수금. 현금은 얼마 납부했다고요? 총 금액이 41만 이래요.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하래요. 복리후생비. 자, 여기에서 자, 건강보험료 총 금액이 412500 원이고요. 자, 이 중에서 직원부담분 50%입니다. 206 250 원. 그리고 회사 부담분 50% 206, 250. 자, 이 회사 부담분은 또 두 갈래로 나눠주겠다. 그죠? 어떻게 해요? 제조 부분 123, 750 원. 관리 부분 82500 원. 자, 123, 750 더하기 82500 하게 되면 206, 250이 되네요. 자, 이 제조 부분과 관리 부분 전부 다 복리후생비다. 그렇다. 그죠? 자, 이 친구는 예수금인 거고, 이 친구는 복리후생비다. 자, 이 복리후생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는 게 82500.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 자, 제조 원가로 가야 되는 게 123, 750. 요렇게 회계 처리를 완성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12월 10일입니다. 자, 차변 예수금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부터 할까요? 82500. 또 복리후생비 500번대 제조원가 123750.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412500.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주상사의 토지를 4억 5천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세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대요.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때 쓰는 계정이 뭐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우리가 채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주식회사 우주상사. 그리고 요거 취득세도 납부를 했네요. 자, 우선 세금과 공가라고 한번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위에는 토지를 샀으니까 자, 토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토지가 4억 5천이고 자, 세금과 공가가 2천만 원이고 토지 대금은 미지급 대금으로 놔두는 거고 그리고 취득세는 보통 예금으로 했다. 그죠? 요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을 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그때는 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죠. 자,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2천만 원을 투자 부동산에다가 얹어준다. 그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미지급금하고 보통 예금이 나간 원인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해결 처리합시다. 12월 18일. 자, 차변에 자, 투자 부동산 여기 183번 있네요. 얼마? 4억 7천만 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자, 거래처 누구요? 우주상사. 얼마? 4억 5천만 원. 자, 마지막 대변 보통 예금 2천만 원. 요렇게 해결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우리 일반 존표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존표. 이제 전산에게 1급부터 등장하는 메인 매출 존표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존표는 부가가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존표 입력은 전부 다 여기 회계관리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일반 존표 입력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형을 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자, 8월 21일 주식회사 소위 유통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자, 제품을 판매. 자, 차변과 대변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자, 앞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냥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을 한 거고 그냥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을 한 거예요. 아셨죠? 용어 차이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또 하나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가세, 면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것들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 이거는 순수한 물건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이거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는 겁니다. 합치고 나면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가가치세가 그 10%인 1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00만원 더하기 부가가치세가 10만원 해서 공급대가는 11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빼고 자, 그냥 계산서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0원입니다. 면세기 때문에 공급대가는 1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겁니다. 자, 공급하는 자는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대가를 수취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림 상사잖아요. 그죠? 지금 대림 상사잖아요. 이게 공급자예요. 공급자. 아셨죠? 자, 공급받는 자. 이게 소위 유통. 우리가 소위 유통한테 지금 판매를 하는 거다. 그죠? 네. 소위 유통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매출을 할 때 이 제품 매출이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급가액. 그러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줘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념 과목으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세액이라는 거죠. 네, 매출세액. 자, 여기에서 그 공급자가 대가를 수취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서를 없앨게요. 그러면 이 공급자는 매출세까지 수취를 해가지고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매입세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 이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극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자, 공급가액이 2천만원. 그리고 세액도 2천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이라고 했다. 그죠? 2천만원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부가세는 얼마 더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200만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200만 원이 이 차변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대금 중 1,200만 원은 우연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다, 그죠? 받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받을 어음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받으면 되죠? 소위 유통한테 받는 게 아니고 우연상사한테 받으면 되겠다, 그죠? 우연상사에게 요 금액이 1,20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대요. 자, 미수금인데, 자, 우리가 받을 돈이다, 받을 돈. 장래에 받을 돈. 자, 첫 번째.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을 했느냐. 두 번째,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계정 처리가 달라진다, 그죠? 주된 영업활동,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주된 영업활동 외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뭐 차량을 처분을 하고 이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이런 것들. 자, 외상 매출금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자, 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소위 유통한테 받아야 됩니다. 요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자, 이 부가세 예수금을 얘한테 우연상사한테 받는 것인가 소위 유통한테 받는 것인가 이거는 구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섞여 있든 얘한테 받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2,2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2,200만 원만 어떠한 수단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부가세 예수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렇게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란에다가 한번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8월 21일입니다. 자, 8월 21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하단에 보면 부가세 유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쪽이니까 매출 쪽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매출 쪽에 있는 코드 번호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11번 가세는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세 매출분을 11번이라고 합니다. 아, 요것도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줘야 되겠네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안 까먹어야 될 텐데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금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면 일단은 요겁니다. 11번 가세, 51번 가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11번.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내가 매입자라서 그럼 51번. 요거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품목이 뭐냐? 자, 여기 보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만약에 그 품목, 수량, 단가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없다면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품목이 가구네요. 오케이, 가구 입력을 해줍시다. 수량, 단가는 없어서 입력 생략할게요. 자,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달라붙습니다. 자, 누구한테 공급을 하기로 했나요? 소위 유통이다. 그죠? 코드를 걸어줍니다. 소위 유통이라고. 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전자 요거 있잖아요. 자, 문제 단서에 보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에 요 하단에 보면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고 하면 1, 여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전자가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전자를 0으로 해서 빈칸으로 놔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전자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입력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분계가 있는데요. 자, 이 분계 유형은 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계 유형 1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을 현금으로 모두 받았다 라는 게 돼버립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외상입니다.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이 걸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카드입니다. 그러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카드사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에 카드가 걸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번 혼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분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게 되면 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잘 들어갔네요. 금액하고. 자, 그리고 차변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에 자, 받으러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자, 받으러음 1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거래처가 소유유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소유유통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누가 발행한 어음이었습니까? 우연상사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 코드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 안 해주면 감점 처리되거나 재수 없으면 다 틀린 거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 마지막 외상 매출금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 외상 매출금은 정상적으로 소위 유통이 줄 거기 때문에 요거 거래처 보면 됩니다. 자, 1000, 1200 숫자랑 거래처 코드 잘 걸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를 마음 딱 먹고 한 50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수출입니다. 그죠? 자, 10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필립스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이게 이론 내용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세금은 언제나 매길 때 가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세표준. 이 가세표준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매기는 거거든요. 자, 부가치세의 가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언제 공급가액으로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판매면 인도일 또는 뭐 판매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때를 우리는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 공급시기에 매출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공급가액은 이 공급 시기에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매출을 인식할 때 공급가액은 확정이 되겠죠. 자, 언제요? 그렇죠. 인도일 판매일입니다. 자, 하지만 수출이다. 특히 직수출이다. 직수출이면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급 시기의 환율로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품을 10월 11일 날에 제품 선적 완료했기 때문에 10월 11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고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2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차대변을 구성 한번 해볼까요? 자, 수출했기 때문에 우리 제품 매출, 제품을 수출했으니까 제품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차변은요, 3개월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금 계정이라는 외상 매출금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주식회사 필립스로부터 수취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 매출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 우리 3만 달러. 자, 3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선적일 기준,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네요. 그렇게 되면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니까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매출을 3,600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외상 매출금도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말에 되게 되면 우리 결산할 때 봤죠?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따라서 차손익을 또 인식하는 그런 거 결산 그 회계 처리가 또 있다, 그죠? 자, 지금은 요것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0월 11일 자,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영세율, 수출 요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매출 밑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12번 영세율은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16번처럼 그냥 수출입니다. 그죠? 이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16번 수출을 선택을 하고요. 자, 품목은 제품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제품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수량, 단가 정보도 없네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3,600만 원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세는 달라붙지 않겠지요. 자, 누구한테 수출을 했어요? 필립스. 자, 전자 이런 거 의미 없다, 그죠? 왜냐하면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 밑에 보면 빨간색 박스가 있다, 그죠? 네, 맞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영세율 구분 코드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말풍선을 눌러서요. 여기 보면 직접 수출 있죠. 직수출이 직접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 1번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 단서에서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 수출 신고 번호를 자, 이런 식으로 막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 신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안 적어줘도 무방하겠다, 그죠? 자, 분기는 3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3,600만원. 자, 계정 과목 금액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진짜 매출이 아니고 뭐 유형자산을 처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제품 매출을 다른 계정으로 수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정 과목 맞아, 금액 맞아 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차변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필립스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금액도 맞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2번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전진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가세대상 자동차를 2000cc네요.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아까 우리 1, 2번 문제는 매출이었지만 3번 문제는 자, 매입 거래가 발생을 한 거네요. 자, 매입 거래 때 무엇을 샀다고요?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 그죠? 업무용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샀대요. 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지세법에서 매입세의 불공제 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은 자, 첫 번째 자,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이런 적격 증빙 서류에 자, 거짓 또는 어떤 허위 기재 뭐 이런 그 뭐냐 수치분입니다. 자, 세 번째,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것들. 네 번째, 접대비에 사용하는 것들. 다섯 번째, 토지 매입분. 요거는 토지 조경 포함입니다. 아, 토지 부대 토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또 뭐가 있죠? 뭐 사업, 뭐 무관 비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의 취득, 매입, 취득, 유지 등의 사용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입세 공제를 매입세 불공제 처리를 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공고가액 2200, 부가치세 220.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보통예금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요? 2420만원. 그죠? 자, 그리고 자, 공고가액 차량 운반구. 자, 이게 공고가액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 2200만원. 자, 그리고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대극금 해서 220만원.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 부가세 신고할 때 자, 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입력합시다. 11월 7일 자, 유형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자, 그리고 차량을 구매했네요. 차량 운반구를 구매했네요. 저거 찜찜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자, 공고가액이 2200만원, 부가세 220. 자, 누구로부터 샀어요? 전진 자동차로부터 샀습니다.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받았고요. 분계 3. 자, 여기서 부가세 대급금이 달라붙었다. 그죠? 자, 이 부가세 대급금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51번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불공제 사항은요 54번 불공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불공제 사유 비용업용 요거 선택을 해주면 이 보세요. 부가세 대금이 없어졌죠? 자,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지급했대요?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요렇게 해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매입세 불공제 사항은 요 불공 처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주 3월 29일 날 수업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공부 열심히 잘하세요.